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재료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흔히 하는 일의 하나인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구조를 갖추어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기준과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도구입니다. 물론 실제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간략하게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데이터의 관리 측면에서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일상에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은 이와 같이 대표적인 컴퓨터 응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말 프로젝트로 제출해야 할 과제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잘 듣고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예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표는 몇 명의 학생들이 몇 과목의 시험을 치른 결과에 점수를 적은 것입니다. 학생은 홍길동, 박준수, 최준 3명이고 과목은 Korean과 English의 두 과목인가 봅니다. 이 표에서 각 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 점수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한 행을 우리는 보통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내용에 등장했던 것인데 기억하나요? 이 표에는 모두 4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한편 가로로 나열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예에서는 이름, 과목, 점수 이런 항목들을 우리는 보통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것 또한 지난주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표에는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 필드들의 내용을 채워서 하나의 레코드를 만들고 필드의 내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과목 필드가 Korean인 레코드들을 검색하면 이 표에서는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즉 첫 번째 레코드와 네 번째 레코드가 그에 해당하고 이것은 Korean 과목에 대한 두 학생의 시험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특정한 학생에 대해 여러 과목의 점수를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예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이 학생의 Korean과 English의 점수를 각각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파일에 저장할 때에는 검색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파일 구조를 택하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한 예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rade.txt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서의 표를 그냥 그대로 내용만 적은 것이네요. 이 모양은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눈으로 보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만 한꺼풀 더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할 때 문자의 코드를 얘기했죠. 기억하나요? 컴퓨터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담긴 글자들도 모두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수로 되어 있고 이 대응 관계를 문자 코드라고 부릅니다. 코드에 따르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각각 탭과 개행 문자입니다. 텍스트 파일이 여러 행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줄바꿈들이 모두 보이지만 문자의 코드로 보면 하나의 글자와 동일한 만큼을 차지하는 특수한 문자입니다. 개행 문자입니다. 보통은 역슬래시와 n으로 표기합니다. 이 텍스트 파일에서는 각 행이 하나의 레코드를 가지게 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레코드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행 문자를 이용합니다. 반면 하나의 레코드 내에서 필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탭 문자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적기 위해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이 예에서도 이름과 과목명 그리고 과목명과 점수 사이에는 탭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각 필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문자를 보통 구분자, 영어로는 delimit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보인 것과 같은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예제를 가지고 실습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또다시 등장했으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텍스트 파일의 각 행을 읽어내면 하나하나의 레코드들을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grade.txt 파일은 한 행에 하나의 레코드를 적어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텍스트 파일에서 행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여기 이것은 그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f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열고 보다시피 파일 이름과 읽기 모드를 인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line이라는 변수를 순회시키면, 즉 이와 같은 for 문장을 구성하면 이 변수 line은 텍스트 파일의 각 행의 내용을 가지면서 for 순환문의 몸체가 반복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line에 읽어드린 하나하나의 행들,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lin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무엇인가요? 문자열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똑같은 형태의 문자열이 이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각 필드의 내용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 문자열의 마지막에 있는 계행 문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떼어버리기로 합시다.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떼어내는 데에는 rstrip이라는 메서드가 이용됩니다. 그러면 line.rstrip 까지 해서 맨 끝에 계행 문자만 떼어낸 문자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각 필드로 나누려면 탭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르면 됩니다. 이런 때 이용되는 메서드가 split이었음을 기억하나요? 문자열을 적고 점을 찍은 후에 split을 쓰고 괄호 안에 어떤 구분자를 이용해서 자를 것인지를 지정하면 split 메서드는 문자열을 잘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돌려줍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역슬래시와 t로 이루어진 탭 문자를 나타내는 escape sequence를 적으면 split 메서드를 이용해서 탭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보인 것처럼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문자열입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가 과목명, 세 번째가 점수인데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열 대신에 정수형으로 다루고 싶을 것이라는 점만 유념하면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꺼낼 수 있겠네요. 아까 split 메서드의 반환 값을 fields라는 이름으로 취했다면 이 각각은 fields라는 이름의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1번, 그리고 2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의 표현식을 써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면 이 레코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만듭니다. 파이썬에는 데이터를 모아둔 자료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은 암만 해도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리스트 안에 레코드를 나열함으로써 함축을 이용해서 검색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리스트 원소들을 정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베이스가 4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리스트의 각 원소들은 어떤 데이터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키와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연결해둔 사전이 적합한 듯합니다. 이 사전들은 각각 name, subject, score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이름, 과목명, 그리고 점수입니다. 여기 쓰인 것처럼 리스트의 각 원소를 사전으로 표현하면 그 결과는 맨 처음에 본 표의 내용을 그대로 파이썬 코드로 옮긴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레코드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파이썬 데이터형 중 리스트를 이용하고 키를 이용해서 각 필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흉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리스트를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빈 리스트로 초기화했습니다. 앞으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 리스트에 사전 원소를 하나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예요. 원소를 추가하는 것은 함수로 add record라는 별도의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name, subject, 그리고 score라는 세 개의 인자를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사전을 하나를 구성해서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에다가 원소를 추가할 거예요. 스코어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코어 테이블이 함수 내에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리스트에 하나의 원소를 추가할 건데 그 원소는 사전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각 name이라는 키에는 값으로 name이라는 인자의 값이 들어가고 subject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은 인자로 받은 subject의 값이 들어가고 score라는 키에는 또다시 인자로 받은 score라는 값이 들어있는 사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리스트에 병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스코어 테이블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read database라는 함수는 인자로 file name을 받아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채우려고 해요.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f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open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파일 name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읽기 모드로 열 거니까 r이라는 모드를 두 번째 인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for를 이용해서 파일 f 안에 있는 모든 행을 line이라는 변수로 순회하면서 이 라인에 대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fields라는 이름으로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개행 문자를 떼어낸 뒤에 split 함수의 탭 문자를 이용해서 잘라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fields라는 변수에는 리스트가 들어있게 되는데 리스트에는 각 행이 라인에 의해서 순회될 때마다 3개씩의 원소가 들어있게 되고 3개는 각각 문자열이고 그거는 이름, 과목, 그리고 점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름은 fields의 가장 먼저 번 원소, subject는 그 다음의 원소, score는 그런데 마지막 원소를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정의한 add record 라는 함수에 이 name, subject, 그리고 score를 인자로 줘서 호출하면 하나씩 데이터가 추가되겠네요. 출력하는 함수도 또한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int scores라는 함수는 l이라는 인자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이 l이라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정해진 출력 형태에 따라서 한 줄씩 출력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이름과 과목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까지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뭔가 실행될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메인 코드에서는 read databas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grade.txt 라는 파일을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print scores를 호출하되 score table이라는 전체를 인자로 주고 호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입력으로 주어질 grade.txt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과 똑같네요. 여기에서는 구름 에듀의 실습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구름 IDE를 이용했는데,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실습하게 될 내용이 텍스트 파일에 또다시 쓰기를 하는데, 그 파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실습 문제가 아닌 구름 IDE를 이용해야 됐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실습 환경에서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력한 내용이 4개의 레코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텍스트 파일에서 지정한 데이터와 같고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드린 뒤에 코드를 추가해서 하나의 레코드를 더 넣어 볼게요. add record라고 함수 이름을 적고, 이름은 김수길, 과목은 Korean, 그리고 점수는 75라고 한 행을 더 추가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텍스트 파일에서 읽은 4개의 레코드 이외에도 김수길의 국어 점수 75점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하나 더 생겨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린트 스코어를 통해서 레코드가 하나 추가된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겠네요.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김수길이라는 이름의 국어 점수 75점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추가한 레코드는 화면에는 표시를 했습니다만 기록에선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에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파일에 저장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특정한 기준으로 레코드들을 검색해내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리스트 함축이 있어서 이렇게 리스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었을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레코드들을 선택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필드의 값을 기준으로 레코드들을 선택하는 일을 리스트 함축을 이용하여 어떻게 코딩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는 홍길동의 성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여러 과목의 시험을 치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레코드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리스트 함축으로 표현하면 우선 대괄호를 열고 x for x in score table 이라고 적어서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꺼내어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되 if 절을 적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취하기로 합니다. 이 조건은 x 대괄호하고 key name 문자열 name을 준 이 내용이 홍길동 문자열과 같으면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x는 리스트 함축에 의해서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리스트의 각 원소를 취하므로 x는 3개의 키를 가지는 사전이고, 그 키 중 name에 해당하는 것이 값이 홍길동과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므로 이 리스트 함축에 의해서는 홍길동의 성적을 취하게 되고, 따라서 selected라는 새로운 리스트는 2개의 레코드, 홍길동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비슷하게 조건을 홍 in x 대괄호 문자열 name 이라고 하면 이름에 홍이 포함된 사람을 모두 골라 그들의 성적으로 이루어진 레코드들을 취하겠네요. 우리의 예에서는 홍길동 이외의 다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없지만요. 비슷한 방식으로 과목을 기준으로 레코드들을 선택한 경우에 리스트 함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원소에 어느 필드를 비교해 이용하느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죠. 마지막 예는 부등식을 조건에 적용한 예입니다. 점수가 75점 이상인 모든 레코드들을 골라서 새로운 리스트 selected를 만들어내게 되겠네요. 물론 조건식에 and, or 등의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보다 복잡한 조건, 예를 들면 국어 성적 중 65점 이상, 75점 이하 이런 것들도 쉽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요. 이번에는 레코드들을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검색하는 기능 2가지를 추가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입력되었을 때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적 레코드들을 검색하는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목명이 주어졌을 때 그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적혀 있는 코드는 우리가 아까 작성한 걸 그대로 둔 거고요. 여기에 두 개의 함수를 각각 이름으로 검색 그리고 과목으로 검색 두 개의 함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으로 검색은 search by name 이라는 펑션 이름을 주고요. 인자로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받아서 한 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return을 적고 리스트 함축 x4 x in score table 이라고 적음으로써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그대로 리스트를 구성합니다만 조건은 이 x의 name 즉 이름 필드가 인자로 주어진 name 이름과 동일한 경우만 고르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search by subjec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인자로 과목명을 받고 똑같은 형태로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만약에 subject field가 인자로 주어진 subject와 동일한 경우를 골라 반환하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확인을 위해서 print scores를 호출했던 건 지우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기말 프로젝트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할 것이므로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어요. cell이라는 변수에 선택을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만약에 이 문자열이 x와 같을 때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고 1을 사용자가 입력한 경우에는 이름을 키보드에서 입력하도록 하고 그 이름에 의해서 검색한 결과를 이 결과는 리턴으로 리스트를 주니까 바로 리스트일 텐데 그대로 print scores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함으로써 이름에 의해서 검색한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2를 선택한 경우에는 subject라는 변수에 과목 이름을 입력으로 받고 search by subjec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과목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1도 2도 x도 아닌 입력을 했을 때에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이 구조는 우리가 이전 주에도 전부 했었던 것과 동일하죠. 자, 결과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검색을 선택하고 홍길동을 입력하면 홍길동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두 개의 레코드를 검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목으로 검색을 해보면 코리안을 입력해 볼까요? 홍길동과 최준의 코리안 과목에 대한 점수 두 개의 레코드가 선택됐고 X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함께 프로그래밍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파일을 배우면서 비슷한 종류의 예제를 다룬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파일에 적힌 내용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특정한 기준, 예를 들면 사람의 이름이나 과목명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용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선 텍스트 파일이 한 행이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내도록 했으므로 하나씩 텍스트 파일의 행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레코드에서 각 필드를 갈라내기 위해서는 문자열의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끝에 계획 문자를 버리고 구분자로 이용한 탭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사전들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에 저장하고 이 리스트에 대해서 함축을 이용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응용 분야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어느 정도 흉내낸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보았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서 이것을 파이썬 내부의 리스트와 사전으로 표현했고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예제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은 이름과 과목명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추가하고 이것을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또한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정렬하기 위한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리스트의 정렬은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다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런 재료들이 여러분의 기말 프로젝트 과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